어르신 여러분,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숲속 재봉사이자 엘비스 의상실 수석 디자이너이신 최향란 선생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예전에는 작가 선생님 한 분이 한 해만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가 재방송인가? 그거 아닙니다. 지금 최향란 선생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재방송 아니고. 저 한 번만 나왔으면요. 네.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선생님들 힘들게 모셨는데 너무 짧게 끝나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두 번으로 개편이 되었고요. 네, 좋네요. 첫 번째는 고양 정발초등학교 도예슬 기자의 기념일이라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일, 도예슬. 세상에는 많은 날이 있어. 날마다 날이 있어. 두근두근 설레는 성탄절. 생각만 해도 미소가 번지는 내 생일. 무시무시한 할로윈. 성장하는 설날. 우리 가족 모여 오순도순 추석. 1월 1일은 신정.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글자도 달력엔 가지가지. 식물을 심자 식목일. 지구를 지키자 지구의 날. 독도를 지키자 독도의 날. 어린이들 모여라 어린이날. 말 그대로 부처님 오신 날.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건 모두 가족의 날. 대한민국 만세 광복절. 이렇게 많은 날이 있어. 하지만 이 모든 건 기념일. 그리고 매일매일도 기념일. 우리의 역사를 쓰는 기념일. 이렇게 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낸 그 아이디어도 되게 참신하네요. 예, 한 해를 맞이하면서 달력을 보면서 생각할 생각이 떠올라서 이 동시를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매일매일도 기념일. 어떤 기념일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역사를 쓰는 기념일이다. 너무 멋진 어린이에요. 네, 오늘은 맞아요. 내가 밥을 정말 맛있게 먹은 기념일. 그렇죠. 오늘은 내 동생이랑 한 번도 안 싸운 기념일.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사실 역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내 역사의 주인은 나니까요. 그리고 또 그 역사의 주인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린이인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재밌는 노래를 들어볼게요. 제주 설문대 도서관 어린이들이 곰새말이라는 노래를 보내줬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박수는 쳐드리고. 아니 뭐 영상을 보면 왜 음성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거꾸로 음성을 보니까 뭔가 그 표정과 그 개구진 얼굴이 막 떠올라요. 맞아요. 그리고 막 노랫소리도 엄청 크지만 그 옆에서 왜 웃느라고 노래 못 부르는 어린이 목소리도 들리면서 서로 야 하지마 막 이런 게 막 와글와글 막 너무 재밌네요. 제주 설문대 도서관 어린이들 노래를 녹음하면서도 아주 재밌고 웃겼을 것 같아요. 축하 노래 이벤트 보내주실 때도 이렇게 재밌는 노래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대되네요. 다음으로는 사연 하나 들어볼 텐데요. 인천 삼산초등학교 황서연 기자의 사연입니다. 친구와 하는 운동. 저는 요즘 거의 매일 친구와 줄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니 어디 가기도 힘들고 같이 놀기도 힘들었는데 줄넘기도 하고 그네도 타고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와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예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줄넘기를 하니 키도 크는 것 같고 살도 빠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저는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까지 더 열심히 줄넘기를 해서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좋은 그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일 하는 게 진짜 어려워. 그쵸. 뭐든지 매일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무리 작은 것도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날마다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작년에 걷기에 도전을 해서 이제 하루에 만보 걷기 하기를 꽤 오랫동안 해서 살을 10kg를 뺐어요. 하루 만보 걸어서? 네.
그리고 그걸 날마다 하셨어요?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작년 한 10개월 정도 동안. 대단하시다. 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린이 친구들은 네. 지금 이렇게 새로운 좋은 습관들이 자꾸 생겨나면 어른이 돼서도 맞아요. 네, 네. 그냥 뭐 이렇게 몸에 익숙한 것들 있죠. 네. 그런 익숙한 대로 살아가지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몸을 만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이를 닦는다거나 세수를 한다거나 이런 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인 습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귀찮지도 않고 그냥 네,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 저는 좀 귀찮긴 해요. 근데 아무튼 안 하진 않잖아요. 네, 꼭 그쵸.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운동하는 거나 뭐 책을 잠깐 읽는 거나 이런 것도 선생님 말씀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몸에 배어 있으면 그냥 당연하게 그쵸. 네, 그냥 그야말로 전자동으로 네, 네.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그거는- 같아요. 이제 선생님 책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엘비스 의상실이라고 하는 저의 그 의상실 시리즈 중에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네, 책 제목 자체가 믿기 어렵겠지만 엘비스 의상실이 책 제목입니다. 이 책에는요, 개구리 씨가 주인인 집에 새들어 사는 네. 무명 화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음. 근데 개구리 씨가 어떻게 집주인이겠어요. 네.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이라 말을 붙이고 그 뒤에 어떤 허풍을 떨어도 다 통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뭔가 마법 같은 말이 돼버렸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미어캣이 조수로 예상실에 들어왔다. 그럼 왠지 뭐 가능할 것 같은. 아, 네. 그런 미어캣이 조수이군요. 네, 미어캣은 두 발로 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손이 자유로워서 아, 네. 나름 그래도 이유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든 시켜만 달라고 음. 하고서 찾아오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근데 네. 왠지 뭐 괜찮을 것 같은 예. 믿기 어렵겠지만이라 믿기 어렵지 않은데요. 그런 이야기가 개구리 씨와 화가의 그 우정과 사랑과 사연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 있는 주인공이 이제 화가 지망생이었다가 결국은 나는 알고 보니까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었어. 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것들 찾아내길 참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그리고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잘하는지 그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네. 왔어요. 아, 네. 그럼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믿기 네. 어렵겠지만 엘비스 의상실. 땀을 뻘뻘 흘리며 무언가에 홀린 듯 따라 들어간 고층 아파트는 햇살이 가득 들어와 밝고 깨끗하며 아늑한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찬찬히 방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꽥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가보니 소파에 주먹만한 연두색 개구리가 앉아 있었다. 부동산 아주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믿기 어렵겠지만 개구리 씨가 이 집 주인이라고 했다. 개구리 씨는 웃고 있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았는데 걸걸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좋아. 부동산 아주머니는 개구리 씨를 향해 고개를 까딱하더니 나에게 이것저것 집안의 규칙을 알려주었다. 개구리 씨는 2개의 욕실 중에서 하나에서 지낼 것이며 다른 곳은 모두 다 나 혼자 사용해도 좋다고 했다. 집안일은 알아서 하되 하루에 한 번 살아있는 미럼, 땅정벌레 애벌레로 인터넷에서 100마리씩 구해서 통에 넣어두고 사육해야만 한다고 했다. 미럼으로 식사를 챙겨야 하고 변기에서 반신욕하는 걸 좋아하니 청소하거나 물을 내릴 때 각별히 주의하라고 했다. 그것이 이 집 사는 조건의 전부였고 나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다음 해에도 개구리 씨는 자신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거실에 나와 앉아 힙합을 좋아하느냐고 넌지시 내게 물었다. 오디션 프로그램도 보고 종종 힙합을 듣는다고 했더니 그럼 힙합 패션이 뭔지도 알겠네? 라며 혼잣말을 하더니 아무 말 없이 몇 시간이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제야 개구리 씨의 꿍꿍이를 눈치챘지만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으로 이 집을 온통 차지하다시피 하는 터이라 이 정도 부탁은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생일 아닌가. 개구리 씨의 생일날 아침 나는 또다시 밤새 만든 헐렁한 티셔츠에 블랙 데님으로 만든 힙합 바지를 만들어 걸어두고 잠이 들었다.
나중에 보니 옷걸이는 비어 있었지만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후로 개구리 씨의 생일이 있는 5월이 다가오면 의뢰껏 옷을 한 벌 해줘야지 생각하게 되었고 개구리 씨는 내게 물음인 듯 주문인 듯 생일이 아닌 때에도 종종 옷을 부탁해왔다. 개구리 씨는 혹시나 운 좋게 다음 생일을 맞이할 수 있다면 엘비스 프레슬리 무대 의상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애써 명랑한 목소리로 물론이라고 별장식이 달린 아주 근사한 의상을 선물해주겠다고 했다. 자기는 목소리가 워낙 걸걸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러웠단다. 그러면서 누구나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야말로 꿈만 같은 꿈을 간직하고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잠시 엘비스 프레슬리의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부드럽게 노래하는 개구리 씨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개구리 씨는 마치 내 생각을 엿보기라도 한 듯 울음주머니를 크게 부풀려가며 배를 움켜쥐고 꽈드득 꽈드득 커다란 소리로 어색하게 웃었다.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민망해 안절부절 못하자 개구리 씨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멈추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자기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며 사람과 개구리의 시간은 달라서 12년 동안 인간의 평생을 겪었다고 했다. 그러더니 자기가 죽으면 장례를 잘 치러달라고 이 집을 내게 물려줄 생각이라고도 했다. 10벌의 옷값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며 개구리 씨는 까만 눈으로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턴테이블의 레코드판에서는 어느새 치익치익 바늘 긁히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사리 엘비스의 편지를 받고 나서 지난 3년 동안 통 열어보지 않았던 개구리 씨의 욕실에 들어가 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개구리 씨의 공간에 서 있자니 어디선가 꽥꽥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았다. 문득 거울로 된 욕실장이 눈에 들어와 열어보니 텅 빈 장의 맨 아래 칸에 언젠가 집안 여기저기에서 본 적이 있는 사진 10장이 놓여 있었다. 명함 한 뭉치와 함께. 사진 속의 개구리 씨는 꽤나 행복해 보였다. 나는 사진들을 꺼내 먼지를 털고 작은 액자에 끼워 엘비스 무대 의상 옆에 잘 걸어두었다. 개구리 씨가 미처 다 나누어 주지 못한 명함에는 그저 의상실이라고만 인쇄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 위에 믿기 어렵겠지만 엘비스를 덧붙여 명함을 완성했다. 이제 이 명함은 내가 직접 나눠줄 것이다. 나는 여전히 옷을 만든다. 화가일은 일찌감치 접었다. 어떤 이는 때로 이야기하는 도중에 휴 하며 스스로 정리된 얼굴이 되기도 하고 말을 한 것으로만으로도 속이 후련하다고 한다. 문제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결된 거나 다름없는 모양이다. 자기만의 패션을 찾아낸 이들은 자기에게 닥친 다른 문제들도 비교적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같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외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니까. 패션 고민, 외모 고민, 각종 고민이 있는 분들 계속해서 믿기 어렵겠지만 엘비스 의상실을 찾아주기 바란다. 앞으로도 멋진 옷과 믿기 어려운 충고로 여러분들의 개성을 찾아주고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모두들 조금 더 행복해질 거라 믿어짐치 않는다. 아, 네. 아, 내용도 좋지만 선생님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편안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 부분들을 골라서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개구리 씨가 어떻게 의상실을 열게 도왔는지 그런 이야기의 시작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연으로 옷을 10벌씩 10벌을 만들어주고 의상실을 물려받게 됐는지 그 화가의 이야기, 그리고 그 화가가 결국에는 누구의 도움도 아닌 자기 힘으로 의상실을 잘 꾸려나가게 됐다는 그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게 꼭 외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중요하다는 거,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안에 중간에 다 읽어드리지 못한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으니까 읽어봐 주세요. 네, 여러분 궁금하시면 꼭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됐던 게요. 개구리를 직접 키웠었거든요, 집에서. 9년을 키웠어요. 9년이나 살아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개구리가 예. 그렇게 오래 사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그 밖에서 키우면 천적이 있어서 아. 1, 2년이면 죽는데 네. 이제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키우면 이제 10년 정도 산대요.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여기 10년. 네네, 어. 그렇죠.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여러분들처럼 어린이였던 시절에 그 물고기를 네. 원해서 물고기 사러 갔다가 네. 이제 수족관에서 개구리를 데려오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물색이- 손바닥만하게 엄청 컸어요. 거의 이제 화이트 트리 프로그라고 해서 처음 샀을 때부터요. 네네 아. 엄청 컸는데 이제 그 채집통이 작아서 네. 답답해하길래 네. 이제 욕실에 좀 풀어놔줬더니 네. 이제 거기서 그냥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욕실에서요? 네, 욕실에서 그래서 그냥 풀어놓은 채로 9년을 살았어요. 나름 제법 큰 연못을 혼자 독차지하면서 산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변기에 반신욕하러 들어가 앉아 있기도 하고. 아, 그러면 그 욕조뿐만 아니라 욕실 전체가 그 개구리의 네. 영역이었군요. 그렇죠. 저희는 참 욕조가 욕조가 없는- 네, 네. 욕조가 없는 그런 욕실이었는데 전체를 다 차지하고 뭐 네. 어떨 때는 그 벽에 붙어 있기도 하고. 도망을 안 갔나요? 네,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네. 문을 열어놔도 도망을 안 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강아지도 키웠었는데 네. 뭔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강아지는 욕실에 절대 들어가지 않고 예. 또 개구리는 이름이 플리비였는데 네. 플리비는 밖에 나오지 않고 하면서 둘이 싸우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요. 예. 어머, 너무 신기하고 너무 선생님 하시는 말씀마다 이건 다 동화야 그냥. 그래서 제가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제 개구리 이름이 플리비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욕실에서 플리비가 살았지만 혹시 내가 플리비가 주인인 이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맞네. 네, 그 생각이 들어서 어. 이제 이야기 발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아, 놀랍다. 네, 네. 선생님 읽어주실 때 제가 들으면서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르는 소리를 배를 부풀려서 네. 이게 너무 이게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개구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네. 그 먹이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살아있는 것밖에 안 먹거든요. 사료를 안 먹어요. 네, 그게 눈이 너무 나빠서요. 그러니까 동체 시력이라고 하는데 아. 네, 움직이는 거 외에는 어머, 보질 너무 못해요. 그래서 이제 미럼이라고 하는 네. 그게 이제 갈색 거저리 애벌레라고. 네, 그걸 사서 예. 이제 개를 또 키워. 살아있는 애를 네, 그걸 100마리씩 주문을 아. 해서 사서 통에 담아서 배추잎을 먹여가면서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진짜. 처음에 동화를 시작해서 이거 지금 너무 엽기적 그래서 그걸 핀셋으로 공포된 선생님 집어서 공포 영화인데. 이렇게 딱 주면 그쵸, 너무 저도 괴로웠는데 이제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익숙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핀셋으로 집으면 엄청 요동을 치면 예. 그제서야 이렇게 눈이 탁 눈길이 가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전혀 몰라요. 음. 앞에 뭐가 있는지. 그렇지 이제 캐치를 해서 딱 먹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럼 날마다 그 애벌레는 하나씩 죽어가고 플리비는 플리비는 이제 정말 그 통통하게 제가 잘 걷어 먹여서 막 정말 건강하게 오래 네, 살았어요. 연두색에 정말 너무 예뻤었어요. 와 정말 이거 특이한 경험이네요. 개구리를 키운다는 게. 네, 진짜 보통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도 저희한테 3일 동안 밖에 네. 나와서 항상 밖에 나와 있진 않거든요. 네. 근데 온 식구 다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그러고 떠났어요. 정말. 그 목욕탕 밖으로 나와서 아니요, 목욕탕에 이제 얘 둥지가 어디냐면 그 변기에 기둥이 있잖아요. 네, 하얀색 네, 도자기 기둥. 예. 그 뒤에 들어가서 항상 지냈거든요. 언제나 거기가 약간 어두운 곳이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늘 나와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선생님 약간 축축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건조한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물기가 필요하면 그 변기 속에 들어가서 물을 적시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샤워할 때 옆에 와서 물을 맞고 뭐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머 정말? 네, 비 오는 줄 알고 막 울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더운 물로 샤워하잖아요. 그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그 더운 물을 막 맞진 않죠. 그래도 그래서 그거 너무 자기의 재밌다. 비 오는 줄 알고 막 운다는 네. 게. 어머 너무 재밌네요. 습도 조절 같은 거 잘 해요. 아.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매일 특이해. 나와 있진 않았는데 죽기 전에 3일 전쯤에 나와서 네. 그 욕실의 벽에 모서리에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다 했는데 그래서 정말 그 가족으로서의 어떤 그 특별함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동물들 어느 하나도 예. 그 소홀히 할 마음이 없다는 거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진짜 오늘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 정말 놀랐습니다. 네, 이야기가 안 될 수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엘비스 이상실의 주인공은 플립인 거네요. 그렇죠. 플립이죠. 네. 네. 저기 등장하는 화가는 선생님이고, 저는 선생님 모시면 그걸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숲속 재봉사도 그렇고, 엘비스 이상실도 그렇고, 이제 다 바느질이잖아요. 네. 특별히 바느질에 어떤 애착이 있으신 건지. 네, 바느질 좋아해요. 네. 오늘 친구들한테 다 보여주기 어려운데 네. 제가 뭐 여기 있는 이 브로치 아, 같은 맞아요. 것도 제가 직접 만들고 숲속 재봉사 인형도 예, 인형도 제가 지금 갖고 나오셨어요. 직접 네. 다 만들었는데요. 아마 이런 뭔가 만들고 이거 다 손 바느질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재봉틀 아니고 다 손바느질로. 이게 손으로 한 건데 이렇게 그리고 옷에 무늬 같은 것도 일정하게. 그림을 다 그렸어요. 그리고 얼굴도 다 색칠한 거고요. 어우, 네, 이 스카프도 제가 만들고 집에 여기 막 지금 레이스도 달려 있고요. 옷에 숲속 재봉사 책에 나온 주인공의 모습을 제가 이제 그대로 한 뭐 책 속에서 튀어나온 거죠. 네, 재현을 했죠. 만들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도 그 좀 내력인 것 같아요. 엄마가 바느질을 잘 하셨거든요. 아, 어머님이.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이 마침 제가 엄마한테 선물해 드렸던 그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제가 엄마한테 드리면서 썼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최양락 작가님이 책에 나와서 어머님한테 이제 증정을 해드린 거죠. 그러면서 작가 사인을 여기에 하신 거예요. 네. 우리 엄마 배정림님께 사랑하는 엄마, 믿기 어렵겠지만 엄마의 딸 향랑이가 엄마의 솜씨를 물려받아 글을 쓰고 바느질을 해요. 엄마 감사하고 사랑해요. 2018년 5월 31일 막내딸 향랑 드림이라고 적어서 엄마한테 드린 거죠. 네. 근데 하필 또 이 책을 갖고 오신. 네, 엄마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 네. 그래서 엄마에게 드린 책을 제가 또 다 가지고 오게 돼서 아. 네, 책을 골랐는데 이 책이어서 갖고 가고 싶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가는 것처럼. 예. 네. 그래서 이제 바느질은 아마 엄마가 물려주신 솜씨인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맨날 놀면서 만들길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 놀이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 시절의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여지껏 제가 그 놀이를 하고 있어요. 네. 본인의 직업을 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여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바느질 말고도 네. 뭐 만들기. 식물로 제가 작업하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식물에서 찾아지는 어떤 모습을 책에서 표현을 했을 때 그것들을 보는 어린이 독자들이 네. 이런 모습이 있었어. 네. 나뭇잎이 이렇게도 보이네. 네. 꽃잎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블라우스가 되네. 이렇게 새롭게 보게 해주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자연을 어린이 친구들에게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우리 어린이 라디오에는 늘 있습니다. 동화 작가와 함께 진행되는 어린이 라디오 잘 많이 들어주시고요. 재미있는 사연도 보내주세요. 지금 어린이 라디오 1주년 이벤트 축하 노래를 보내주세요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1월 28일까지 축하 노래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를 녹음한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2022년 어린이 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그 기자가 되고 싶은 어라치는 1월 28일까지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팟빵, 유튜브,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 기자 너무 멋져요. 어린이 기자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 특파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우리 기자의 사연 하나 보내드릴게요. 인천 삼산초등학교 김서아 기자가 보내준 기대되는 크리스마스라는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시나요? 저는 집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먹고 트리 장식도 해서 집안을 예쁘게 꾸미기도 해요. 저희 집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영화 보기. 그중에서도 영화 나홀로 집에가 꼭 크리스마스 날 TV에서 방송을 해줘서 1, 2, 3탄을 매년마다 봐요. 나홀로 집에는 매년마다 보는데도 뭔가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생일 파티를 할 때처럼 세 개의 노래를 부르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요. 크리스마스 날은 제가 유일하게 늦게까지 놀다 잘 수 있는 그쵸. 늦게까지 놀다 잘 수 있는 날이기도 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나홀로 집에 나홀로 집에는 뭔가 이제 크리스마스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거의 대표하는 영화 네. 나홀로 집에 어른이 됐더라고요, 케빈이. 아그 지금 그럴만하죠. 그쵸. 저도 거의 10년 이상 본 것 같은데 우리 김서아 기자 크리스마스 잘 보냈나요? 궁금하네요. 또 이어서 크리스마스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 좀 긴 사연이라 보통 이런 거는 이야기 손님들한테 읽으시라고 잘 안 하거든요. 네. 선생님 너무 잘 읽으실 것 같아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춘천 성림초등학교 고준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오신 선물 할아버지. 네, 그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전에 몇 번 저희 가족이 겪은 코로나 이야기를 썼었어요. 작년 11월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리셨고 할머니는 무사히 태어나셨지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시다가 작년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저희에게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저희 가족이 할아버지를 살려주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만나뵈러 병원에 다녀왔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가 태어나시고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기관지를 절개하시면서 목에 뚫린 구멍을 메우고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데 어떤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장비들을 사놓고 병원처럼 꾸몄지요. 목에 관을 넣어서 가래를 빨아들이는 기계도 사고 전동 침대와 여러 장비들을 들여놓았어요. 그때 도움을 주신 선생님이 국군 수도병원 김동훈 선생님이세요.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고 할아버지가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실 때까지 도와주셨대요. 너무 고마워서 뭔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모랑 외삼촌 엄마가 칭찬글을 청와대 청원에도 올리시고 다른 곳에도 많이 올리셨대요. 저도 고마운 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주최하는 감사편지 쓰기 대회를 할 때 감사편지를 써서 김동훈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보내드렸어요. 그 편지를 우체국에 가서 보낸 날이 6월 28일이었어요. 그리고 10월 12일에 답장을 받았답니다. 6월 말에 보냈는데 2달도 더 지나서 9월 말에 편지를 전달받으셨대요. 군부대이고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편지가 오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답장은 저하고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왔어요.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롤링페이퍼도 적어서 보내주셨고요. 제가 보내드린 편지를 국군 수도병원 공보실이라는 곳의 장교님들도 보셨다고 했어요. 공보실이 뭔지 몰라서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홍보실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공보실 장교님이 이모에게 연락을 하셨고 국방 텔레비전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오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군 시설이라서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촬영팀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허락된 거라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할아버지는 새 옷도 사셨고 엄마 아빠는 떡도 맞추고 음료수도 사고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감격스럽다고 가시기 전부터 우셨어요. 그리고 10월 20일에 드디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만나뵈러 갔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군인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친척 형 부대에 면회 갔을 때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정말 많은 군인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병원 입구에 흰 가운을 입으신 김동훈 선생님이 공보실 장교님들과 같이 나와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선생님을 보자마자 고마워하면서 안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답니다. 저도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조금 긴장되고 떨렸거든요. 그 다음에 모두 중환자실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돌봐주셨던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인사를 했어요. 몇몇 선생님들은 우시기도 하셨지만 모두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중환자셨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알지는 못하셨지만 모두 날 살려주는 은인들이라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곳에서 방호복을 입으신 분들 실제로 처음 봤어요. 잠깐 인사만 하고 중환자실에 다시 들어가야 하셔서 방호복을 입고 나오신 거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국방 텔레비전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하기 전에 자리를 옮겨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군인분들이라 조금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다정하게 대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선생님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숨이 안 쉬어져서 이제는 죽겠구나 싶었는데 기관절개를 해주셔서 갑자기 맑은 숨을 쉰 이야기, 대소변 다 처리해 주시고 정성스럽게 몸을 닦아주신 게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 새 생명을 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끔씩 고맙다고 우셨어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우셨어요. 많은 이야기 중에서 김동훈 선생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힘이 들지만 저희 가족의 방문으로 무척 보람을 느끼시고 힘이 되신대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셨대요. 저희가 조금이지만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오면서 아빠가 그러시는데 거기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의사 선생님은 모두 정말 참 군인이라고 하셨어요. 또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른이 되어도 오래오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분들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와. 저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근데 굉장히 긴 글인데 너무 재미도 있으면서 감동도 있고 네.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그 광경이 다시 할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시고 예. 그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고맙다고 표현하시러 가실 수 있었다는 게 네. 너무 꿈만 같고 잔치 같은 날이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때 분위기 이런 거가 우리 고준 기자가 너무 잘 그쵸. 써줘가지고 네, 막 손에 잡힐 것 예. 같이 눈에 보는 것 같이. 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쭉 지나가고 어린이가 그걸 봤을 때 선생님 지금 눈물이 눈물을 날 것 훔치고 계셔. 이 감동이 너무 정말 생생하게 전달되고 네. 그냥 할아버지가 왜 가서 막 무조건 끌어안고 우시고 네, 네. 그 맑은 숨을 쉬게 해줘서 고맙다 네. 그러시고 그런 게 우리가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너무 네.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고생을 해도 그런 고마움을 그 전해주는 사람 때문에 힘을 또 내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고준 기자 가족들이 이 감사함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면 네. 좋을까 해서 막 청와대 하시고 칭찬글을 막 저는 청와대 청원이 이렇게 뭔가 고쳐주세요 하는 줄 알았는데 그쵸. 칭찬합니다. 청원도 올리고 이런 청와대 진짜 네. 한 줄기 바람 같은. 네, 그 뉴스에서만 보던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한 가족이 겪은 그 생생한 일들을 그러네요. 네. 네, 잘 전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글솜씨도 너무 좋죠. 예. 네. 글을 굉장히 잘 쓰죠. 네. 진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이 글에 걸맞는 곡은 우리 행당초등학교 한희수 기자가 보내준 음악인데요. 눈이 내리는 날이라는 자작곡이에요. 네. 와. 너무 놀라운데요? 네, 자작곡. 네. 막 눈이 진짜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소복소복. 예, 네. 오는지 모르게 조금씩 내리다가 점점 좀 눈이 막 펑펑 쏟아지고 나중엔 창문을 열고 예. 막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던가 막 예. 뛰쳐나가보는 그런 모습 같은 기분이 예. 들어요. 이렇게 음악 분위기가 좀 바- 달라졌다. 예, 중간에부터 바뀌더라고요. 예. 네. 아, 너무 대단한 친구들만 여기 다 모였나 봐요. 아, 그렇진 않은데, 네. 예,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재능이 많고, 어린이들의 그런 재능을 막 꺼내서 보내주시는 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머, 어린이 라디오는 뭐가 이렇게 잘하는 애들만 저처럼. 네, 하는 데인가 봐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거 어린이들의 기본인 거죠. 예. 그런 동시나 이런 것들도 그냥 마음이 있는 대로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그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 되니까 저렇게 잘하는 사람만 보내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쓱 보내도 그냥 한 거 보내도 다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예, 어린이 라디오에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 예술가 같아요. 네, 꼬마 어린이들 예술가. 예술가들이니까요. 선생님 2회에 걸쳐서 방송했는데 어느덧 마칠 시간이에요. 선생님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도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지만 함께 방송해 본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네. 너무 재밌었었고요. 또 아이들, 어린이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생생한지, 그 목소리가 이렇게 생생한지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야. 곁에서 노래 불러주는 것 같고, 아, 네. 곁에서 이야기 들려주는 것 같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라디오를 통해서 다 나눌 수 있다는 게 네. 너무 뜻깊고, 예. 또 저도 여러분들하고 오늘 살짝 친해진 것 같고, 아,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오늘 감동받으셨으니까 네. 선생님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그럼요. 널리 많이 네. 알려주시고요. 이제 봄에 새 책이 나올 건데요. 아, 네. 새 책을 들고 이제 언젠가 또 놀러 올게요. 그럼 그때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꿈이랑 문이랑 문이야 이거 맞춰봐. 사과가 웃으면 사과가 웃으면 예뻐. 그럼 난 너도 예뻐. 근데 답이 뭐야? 사과가 웃으면? 아참 사과가 웃으면 풋사과 웃기지. 귀엽다. 그럼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 하하하? 아니야 바나나 킥이야. 아, 바나나 킥. 어때 웃기지? 사과랑 바나나랑 너무 귀엽게 웃는 것 같지 않아? 풋사과 바나나 킥 풋킥 아이 귀여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근데 곰이야, 바나나 킥은 축구에서 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바나나가 웃으면이 아니라 바나나가 공을 차면이라고. 아이 참 문이 너 자꾸 그러면 앞으로 재밌는 얘기 안 해준다. 미안. 오늘 방송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죠? 다음에는 더 재미있을 수 있도록 어린이 여러분 재미있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어라친 여러분 모두 안녕.